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볼 자료는요. 캐나다의 2025년 4월 인플레이션 수치를 다룬 CBC 뉴스 기사입니다. 네, 그냥 발표된 숫자 말고요. 그 이면에 있는 실제 경제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눈에 확 띄는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4월 전체 인플레이션율이 1.7%로 뚝 떨어졌어요. 와, 3월에 2.3%였으니까, 꽤 많이 내려왔죠? 네, 그렇죠. 기사를 보니까 이게 연방정부의 탄소세 폐지,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탄소세가 원래 연료 가격에 붙은 건데 그게 없어지니까 뭐 휘발유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8.1%, 천연가스는 14.1%나 가격이 확 내렸다고 하죠. 이야, 18%면 진짜 큰데요. 그냥 듣기에는 엄청 좋은 소식 같아요. 그쵸? 네, 뭐 1.7%라는 숫자 자체는 확실히 좋아 보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부 정책 효과가 아주 크게 작용한 결과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뭐 식품 가격 이런 걸 빼고 경제 전반에 어떤 기본적인 물가 압력을 보여주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 근원 지표들은 4월에 오히려 다 올랐다는 거예요. 네, 다 올랐다고요? 네, 심지어 일부는 중앙은행 목표치가 2%인데 이걸 훌쩍 넘어서 3% 이상을 기록했어요. 와, 잠깐만요. 그럼 이게 겉보기엔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 같은데 속은 전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는 정책 덕분에 잠시 좋아진 것처럼 보여도 중앙은행이 진짜 신경 쓰는 속사정,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 체력은 오히려 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막 18%씩 내렸는데도 근원 물가가 올랐다는 건 그럼 다른 데서 엄청 올랐다는 뜻이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맞습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압력이 커졌다는 의미죠. 기사를 보면요. 4월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게 바로 식료품하고 자동차 가격입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연 3.8%예요. 이게 3월에는 3.2%였거든요. 더 높아진 거죠. 3.8%요? 네. 벌써 석 달 연속으로 전체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장 보면서 느끼는 그 물가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신선 채소나 소고기, 커피, 차, 설탕 이런 것들이 주로 올랐고 외식비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고 하고요. 아니, 휘발유 값은 거의 20% 가까이 폭락 수준으로 내렸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다니 이건 진짜 좀 이상한데요? 왜 이런 거죠? 네, 좀 상반되죠. 기사에 인용된 BMO, 몬트리올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더글라스 포터라는 분이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해요. 하나는 캐나다 달러 가치가 좀 약세라는 거, 다른 하나는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붙는 관세 영향입니다. 아, 관세요? 네. 기사에서도 심화되는 무역 전쟁 이런 표현을 썼는데 특히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게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죠.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렇군요. 무형물은제가 결국 우리 식탁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주거비 상승률은 3.4%로 좀 둔화됐거든요. 이건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거비는 좀 안정됐네요. 다행이다. 네. RSM 캐나다의 투 응우연이라는 경제학자는 이게 최근에 좀 강화된 이민 정책 때문에 주택 수요 증가세가 약간 누그러진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하하. 그럼 정리해보면 에너지 값은 내리고, 식료품 값은 오르고, 주거비는 상승세가 꺾이고. 정말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 모든 좀 엇갈리는 신호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특히 곧 있을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6월 4일이죠. 여기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이제 금리 내려도 되겠다 싶을 텐데 근원 물가 오른 걸 보면 또 망설여질 것 같고. 바로 그게 중앙은행의 딜레마인 거죠.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그 포터 경제학자도 다시 등장하는데 이분 말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오른 게 최근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걸 근거로 금리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좀 상쇄시킨다고 지적해요. 아, 그렇죠. 고용이 안 좋으면 보통 금리를 내리는데 물가가 또 불안하니까. 네. 금리를 내리자니 아직 안 잡힌 근원 물가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동결하거나 올리자니 이미 좀 약해진 경제 성장이나 고용 시장에 더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터는 2025년 경제성장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는 봐요. 하지만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겠네요. 네, 중앙은행이 시간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추세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4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율은 1.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건 연방 탄소세 폐지라는 어떤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 컸고요. 하지만 중앙은행이 더 중요하게 보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주로 식료품 가격 상승 때문이었죠. 반면에 주거비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결과는 결국 그 탄소세 폐지 같은 큰 정책 변화가 헤드라인 숫자에 즉각적이고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캐나다 돌로 약세라든지 또 미국과의 무역 문제 같은 다른 요인들이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복잡한 현실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숫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봐야 경제의 진짜 모습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기사에서는 미국과의 그 심화되는 무역전쟁 그리고 관세가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탄소세 폐지 같은 국내 정책이 에너지 가격처럼 특정 부분의 물가를 잠깐 안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런 대외적인 무역 긴장이나 관세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비, 특히 매일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국내 정책 변화뿐 아니라 이런 글로벌 요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